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자,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이고요. 또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의 그 프로젝트를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자, 요 앞에 한번 했죠? 아마 제가 그 6월까지 거래된 내역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은 5월 5일 날이 그 어린이날이라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한번 볼까요? 수요일부터 한번 보면 지금 보시는 건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고요. 5월 5일이 그 뭐 이미 주식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월 5일 날, 5월 6일 날 엄청 뛰었죠. 5월 6일 날이 코스피 지수가 6%, 6.45% 상승했던 기간인 그 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갭이 크게 올라갔고 그때 5분봉 지금 5분봉인데 5분 안에 거의 뭐 한 7, 8%까지 7, 8%, 7% 거의 7%였나? 뭐 그때 그 정도로 뛰었어요. 뛰고 나서는 조금 소강 상태로 해서 쭉 흘렀는데 약간 물론 약간 상향으로 흘렀긴 했습니다만 장 끝에 가서 좀 많이 흔들렸고요. 그렇게 5월 6일 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동 매매에서는 아쉽게도 손실이 났습니다. 크게 손실 난 건 아닌데 손실도 났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주도 테마 분석으로는 반도체주가 제가 여기 시간이 좀 틀리긴 한데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주도 테마 분석을 하거든요. 장 초반에는 오늘 그때가 장 초반이니까 그때 지금 주도 테마로는 반도체 테마가 올라왔는데 이때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그 대금이 몰리면서 이 대형주들이 끌어갔던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5월 6일 날이 그런 시장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확 뛰었다가 장중엔 크게 변동이 없이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었던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동 그 거래에서는 좀 손실이 났어요. 보시면, 보니까 일단은 보유 시간은 뭐 대부분 다 한 시간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5종목이죠. 5종목 거래했는데, 미래에셋증권만 수익이 나고 나머지는 다 손실 처리된 걸로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그 1차 스캔에서 1차 스캔에서는 거래 대금 순으로 거래 대금 순이 높게 나타나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그런 로직인데 이때는 미래에셋증권만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종목은 다 손실 처리가 돼서 그리고 이때는 또 반도체주가 AI 주도 테마로 분석은 됐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그 매수는 되지 않았어요. 이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내용을 한번 그 전체적인 그 분석을 한번 보면 요 부분은 AI한테 부탁해서 아무리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그 6% 이상 올랐는데도 손실이 제 거래가 손실이 날 이유를 한번 분석해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갭앤쉐이크 그래서 갭 상승 후 흔들기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당시약과 동시에 거대한 갭 상승이 발생했으나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이 좀 눌러지는 아마 그랬던 시장으로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그 제가 지금 손실을 1차에 마이너스 1%, 2차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손절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폭이 너무 작다는 거죠. 지수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릴 때는 그 변동성이 큰 날들은 이렇게 손실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대부분 다 그 타이트한 손절 처리 때문에 다 팔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늘 그날 6일날 매도했던 종목들도 아마 이때 부분 보면 대부분 30분, 20분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가 또 이렇게 이 눌림목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후반에 가서는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종목도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타이트한 손절 처리 때문에 다 매도가 됐다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필터의 역설 이래서 요거는 그 AI 주도주로 반도체주가 설정이 되고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종목 매수할 때 필터를 적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격은 얼마 되고 그다음에 상승률이 얼마로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종목에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그 필터 때문에 다 누락이 된 거예요. 예. 여기도 보시면 그런 예가 있죠. 제조 반도체나 미래 반도체 등이 이제 관련주로 반도체 테마주로 다 선별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미 이 종목들이 제가 15% 제한을 뒀거든요. 7%에서 15% 사이에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더 이상 오를 구간이 없거나 아니면 그때부터는 다 하락이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5% 정도 최대 맥시멈 15%까지만 상승 종목만 매수를 해서 그랬는데 거기 다를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걸 상단을 15% 이상 이미 넘어갔던 종목들이니까 거기서 다 필터에 걸려버려 갖고 다 매수가 안 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2차 AI 주도 테마 분석에서는 한 종목도 매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5월 6일 날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적 필터는 수정을 했어요. 5월 6일 날 요런 상단 이 상단 등락률 상단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최대 20%까지 이렇게 좀 크게 좀 높게 왜냐면 그때 당시로 2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 수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손절 부분도 여기 뭐 밑에 이제 개선 사항이 있는데 지수 변동성에 따라서 손절폭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손절폭을 좀 더 크게 두는 유동적으로 갖고 있는 이 지수에 따라서 그 손절폭을 변환하는 그런 로직을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다 다음날 수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7일 날 5월 7일 날은 5월 6일 날이 워낙 많이 올라다 보니까 5월 7일 날은 그 여파 때문인지 변동성이 좀 심한 횡보하는 구간으로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월 7일 날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뭐 결과적으로는 1.4% 정도 상승을 후반에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수가 조금 출렁거리면서 횡보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도 역시 손실이 났네요. 예, 마이너스 17,000원 정도 손실이 났고 거래는 8건 했는데 승률은 37.5%. 이 승률이 50%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개별 종목이 이제 승리했던 종목이 수익률이 높거나 근데 어차피 수익률이 지금 다 익절 3.5%로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서 대부분 다 요 3.5%에서 다 잡혀 있다 보니까 승률이 높아야 돼요. 최소 50%까지 승률을 가져야 이 총 수익에서 마이너스를 안 보는데 계속 지금 승률이 낮게 나오죠. 그랬고 여기도 보시면 이날 5월 7일 날이 총 8종목을 매수를 8종목 맞죠? 매수를 했는데 수익 난 거는 3종목, 그 다음에 나머지 5종목은 손실 처리가 됐죠. 대원전선우가 가장 손실 금액이 큰 걸로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손익은 마이너스 17,00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유 시간은 거의 다 뭐 30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거래 내역을 잠깐 보면, 1차 스캔에서는 5종목 다 됐죠. 5종목 다 됐고 2차 스캔에서는 3종목이 됐습니다. 1차 스캔은 거래대금 상위로 매수했고 2차 스캔은 AI 주도 테마 분석 후에 매수를 한 거고요. 보시면 이날 주도 테마가 9시 5분에서 10분 사이 주도 테마가 건설 원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3종목을 했죠. 보시면 삼성 E&A, GS건설, 보성파워텍 이렇게 3종목을 했는데 보성파워텍은 아무래도 이거 건설인가? 건설 쪽에 들어가나? 원전 쪽에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3종목 가운데 보성파워텍은 손절 처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종목은 이득이 났죠. 물론 한 종목은 뭐 약하게 났고 장방까지 갔거든요. GS건설은 나머지 한 종목은 뭐 3.5%를 넘어섰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AI 주도 테마로 이제 분석해서 매수한 종목은 승률이 60%죠. 60%죠, 어차피. 예. 어차피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니까. 근데 그 거래대금 위주로 한 거는 승률이 20%밖에 안 돼요. 다섯 종목에 한 종목이니까 20%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은 높긴 높습니다. 뭐 이때가 8.9%가 나왔으니까 꽤 많이 나왔죠. 근데 다른 종목들이 다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합계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났죠. 그래서 지금 그 전월도 그렇고 5월 6일에서도 어차피 이때는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5월 7일에서는 AI 주도주로 주도 테마 분석을 한 게 승률이 좀 낮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 1차 스캔 때보다는 승률이 너무 높죠. 예,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밑에 AI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지수 자체는 지금 혼조세. 예, 코스피는 플러스였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니까 여기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지수 상승률이 안 맞는 거는 마감하기 전에 지금 분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I 테마 분석은 건설 원전 쪽에서 섹터로 지금 판별이 났고 요 두 종목, 그래서 광통신하고 삼성 E&A는 손절 처리가 이익이 났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손실로 처리돼 있고. 그래서 그 AI가 분석한 것도 AI 테마 분석이 적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적 손실 대응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어제 그 5월 6일 날 문제점이었던 상승 후 흔들기 구간, 그래서 가변 손절 개수 적용했는데 요거를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마이너스가 났고요. 뭐 일단은 어차피 코스피 시장 자체도 약간 상승한 거라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자, 오늘 5월 8일이니까 5월 8일 걸 한번 보시면 5월 8일에 코스피는 급하락에서 출발해서 상승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거 보시면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죠. 0.1%. 근데 갭 하락에서 아무래도 그 전날 횡보하다가 지수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많이 오른 만큼 이게 수익 실현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해서 갭 하락으로 딱 출발해서 쭉 상승하는 이런 지금 포지션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5월 8일 오늘도 수익은 내지 못했습니다. 14,000원. 수익 손실폭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죠. 그래서 보시면 총 6종목을 거래를 했고요. 오늘 다행히 승률 자체는 50%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총 6건 됐고 승률은 50%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이너스가 났네요. 큰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났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1차 스캔에서 세 종목, 대한전선, 이렌시스, 광전자, 요거는 거래대금 순으로 매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스캔 AI 테마 분석에서는 나우로보틱스, 현대무벡스, 텔레칩스 이렇게 세 종목이 매수가 됐는데, 현대무벡스랑 텔레칩스는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만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는 대한전선이 수익이 좀 났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손실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률 자체는 50%였는데 거의 지금 비슷비슷해요. 손익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평균 수익률하고 평균 손실률이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뭐 2.99에서 3.39니까 평균 손실률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총 손익 자체는 마이너스가 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이날도 AI로 분석해서 매수한 종목 중에 두 종목이 그러니까 플러스였고, 그 전날도 지금 두 종목이 플러스였잖아요. AI 분석한 종목, 분석해서 구매한 종목들이. 그래서 AI 분석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1차 스캔에서 지금 거래대금으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 평가를 보면 여기도 나오죠. 장 초반에 마이너스 1.4%로 급락해서 이제 갭 하락에서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코스피가 약세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조금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 감지, 어제도 말씀드린 가변 손절 그거 리스트를 작동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갭이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니까 손절폭을 좀 확대해서 1.5배로 확대해서 마이너스 1.5, 1차를 마이너스 1.5%, 2차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운용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AI 분석이 로봇 자동화를 주도템으로 선정했으나 나온 로보틱스 등 일부 관련주가 2차 손절가를 참여 부진했다. 지금 AI 로봇 자동화주 관련 테마로 해서 3개 종목을 했는데 나온 로보틱스가 의외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죠. 요게 플러스였으면 올 플러스였는데. 그리고 대한전선은 뭐 의외로 수익이 났고요. 텔레칩스도 수익이 났고. 텔레칩스도 보니까 이게 거래대금으로, 그러니까 거래대목이 실린 종목이었는데. 결론은 저희가 지금 AI 주도 테마 분석에서 물론 테마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는데, 만약 테마 종목이 매수할 종목이 없으면 거래량 상위 종목을 매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마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거래량 상위로 들어가서 아마 매수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대한전선도 1차 스캔이니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대금 순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순으로 했던 이 두 종목이 수익을 챙겼지만 나머지 이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났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수 급락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가변 손절 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주 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컸던 점이 아쉽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기에는 대장주 집중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뭐 개선 사항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3일, 그러니까 6일, 7일, 8일 이렇게 대신증권에 대한 거래 리포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테마 분석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것은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1차 스캔인 방식인 로직인 거래대금 순으로 지금 하는 거는 어떤 날은 또 이게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날도 있거든요. 예전에 지난주 같으면은 뭐 1차 스캔 한 종목에서 거의 뭐 한 10몇만 원씩 이렇게 수익이 났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요. 어떤 날은 수익이 잘 나다, 어떤 날은 또 이번 주는 거의 뭐 수익이 안 나는 뭐 그런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그것도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테마 위주로 해볼지. 왜냐하면 근데 9시 5분에 제가 지금 1차 스캔을 돌리는데 이때는 솔직히 테마가 판별이 되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다 뭐 개별 종목도 막 튀어오르고 하다 보니까 테마가 좀 불분명한 그런 시간대라서 지금 제가 지금 9시 5분 10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분대를 없애버리고 예를 들면 뭐 눌림목 구간이 지나가는 시간대니까 9시 후반이나 10시쯤 2차 테마를 돌려서 그때 한번 다시 진입을 해볼까, 이런 방법도 한번 변화를 줘서 계속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앞전 시간에 하나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그때 키움증권 하나 원래 돌렸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느라고 코드를 싹 다 새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대신증권에서도 지금 테마 AI를 이용해서 테마를 다 확인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키움증권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테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로직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 전부터 해서 이게 뭐 시간이 좀 안 맞긴 안 맞는데, 시간을 테스트하느라고 시간을 좀 9시 장 시작에 맞춘 게 아니고 테스트하다 보니까 좀 밀려갖고 지금 했는데, 시간은 뭐 어차피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타임라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 전에 테마 맵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테마 맵을 구성하고 그 관련된 테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분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 스캔을 해서 급등주를 스캔하고 그 스캔한 종목들을 분석해서 그 시간대에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1차 스캔이 장전에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스캔 돌리고 2차 스캔 돌려서
2차 스캔까지 돌려서 이제 그 어떤 테마가 떴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1차 스캔에서 기계 건설 기계가 테마주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계속 2차 스캔에서 1차 스캔에서 확인된 테마가 유지가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차 기계 건설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죠. 예. 그래서 요 뒤에 다시 이제 한 10분 후에 이 테마에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있다가는 다시 한 번 더 그 테마 분석을 해서 테마가 변했는지,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뭐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거고, 만약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매수 때 들어갔던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그 테마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거기 다시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간 다음에 2시 20분에 마감 강제 청산하고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키움증권은 처음부터 테마 위주로 계속 돌릴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 테마를 확인하는 게 한 3번 정도 테마를 확인하거든요. 장 초반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장 중간에 한 번 하고, 끝부분에 한 번 하고 해서 그 하루 테마를 계속 분석을 하는 걸 제가 DB화 하려고 지금 연계해 놨거든요. 그래서 구글 시트 쪽에 연결을 해서 그 매일 테마 3번을 돌린 거를 테마 확인하고 주도주가 뭔지를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다 보면 나중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머신러닝을 돌리건 뭘 하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돌리고요. 여기도 보면 스캔 결과라고 해서 2차 스캔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건설기계 테마 종목이 4종목이 올라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건설 여기 보면 이제 등락률 자체는 이제 10%고 여기 보면 건설기계 해외 건설 이게 더 높잖아요. 근데 종목이 여기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급등 100위 중에 종목을 갖고 분류하는 거라서 거기에 이 테마에 들어간 종목이 4개고 그 다음에 등락률이 얼마고 해서 요거를 다 비율로 곱해가서 점수를 내는 거라서 만약에 건설기계가 이 등락률은 높지만 해당 관련 종목이 적잖아요.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점수화해서 테마를 분류를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건설기계 쪽이 상위 급등 종목에 4종목이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있고 해서 요 종목이 당일에 이제 주도 테마로 선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하도록 로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제가 이게 이 테마 이 프로세스를 돌리기 첫날이 둘째 날이라서 그래서 아직 버그가 많거든요. 그래서 버그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요걸 다 수정을 한 거죠. 나중에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지금 5월 7일 날이고요. 5월 8일 날 오늘 건데 요것도 버그가 좀 많긴 한데 다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코스피 등락률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버그가 좀 많아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버그들을 다 잡아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제가 이걸 깜빡 잊고 수정을 해놔갖고 장 초반에 시작을 안 하고 10시 때 시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주도 테마는 자동차 전장화 종목 이 테마 쪽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장전 준비하고 1차 스캔하고 2차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 스캔에서 지금 자동차 전장화 테마가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스캔에서 이게 그대로 아직 유효하다 해서 대장주는 현대모비스로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거래대금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장주가 되면 이제 대장주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보면 수량이 빵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로직이 조금 그랬던 게 지금 여기는 뭐 가상으로 돌리는 거라서 투자 원금을 1,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정금이 30만 원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게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못했냐 원리를 갖고 이제 원인 분석을 한 거거든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51만 6천이란 말이에요, 한 주당. 근데 이 지금 로직에 보면 3만 원을 투자 원금을 하긴 했지만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테마별로 쪼개져 있어요. 금액 할당 금액이.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 테마당 10% 이제 원금 10%를 쓰게 되고 그 10% 중에도 대장주에 30%인가 이렇게 쓰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후발주 MDS 테크도 있었는데 이거는 왜 매수가 안 됐냐면 너무 올라서 과도 등급 때문에 26.52% 올랐던 정보에서 이거는 솔직히 매수를 해봐야 오를 게 없거든요. 물론 뭐 상한가까지 가면 몇 프로 할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어서 스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된 게 없어요. 이건 어차피 이 로직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하려면 이 현대모비스 같은 거를 살려면 한 1억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마 제가 후반부가 아니고 이 오늘 거래를 하고 나서 로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너무 가격이 높은 종목들은 매수가 힘드니까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 이런 거 1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딸랑 한 주 구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빼고 대장주는 확인이 되겠지만 대장주가 만약에 현대모비스나 뭐 그런 하이닉스가 책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된 경우는 대장주는 제끼고 후발주 관련주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로직 수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할 때는 좀 제대로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또 다음 주 가서 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종목들이 선별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스캔 결과를 보면 자동차 전정화 제품의 테마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5에서 4라는 건 뭐냐면 1차 스캔 때는 5종목이 상위 100위 안에 있었는데 2차 스캔 때는 4종목, 한 종목이 빠졌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뭐 등락률은 14.99에서 17.95%로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게 주도 테마로 잡힌 거고 그리고 2등 테마가 보면 그린카 하이브리드 맨날 자동차 계열이죠. 그래서 두 종목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관련 테마로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세 번째 테마도 자동차 소프트웨어 자동차용 이렇게 여기는 한 종목밖에 없었고 과도급등이라고 해서 다 올라버린 거. 아마 MDS 테크 이걸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4등도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5등부터는 다 개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평가한 거 보면 오늘 장은 자동차 전장화 테마가 명확한 주도 테마로 형성되었지만 타임라인 지연과 대장주 고가 문제로 진입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장주 고가 문제는 좀 뺐습니다.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 분석됐고, 그래서 이게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 이렇게 심각도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빨리 바꿔야 될 것과 나머지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다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다 됐죠. 변경 후. 그래서 종합평가를 보면 여기 오늘 자동차 아까도 했던 말인데 테마 자체는 잡혔는데 매수는 하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키움증권은 이런 방식으로 테마 위주로 돌릴 거고요. 이 키움증권은 일단은 뭐 이 매매를 하고 로직도 중요한데 이 테마를 계속 누적 데이터를 쌓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테마 분석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 놓으면 나중에 그게 쓸 때가 있지 않을까. 과연 쓸 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도 많이 쌓아야 되겠지만 실제 거래에서도 조금 성공이 나오면 좋겠죠. 일단은 뭐 이렇게 대장주 잡아내는 거랑 아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그 대장주로 결정됐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5분봉 차트 보시면 오늘 16.19%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었으면 이 시간대에 매수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들어갔으면 장초 후반에 좀 내려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5, 6%, 7, 8%까지는 뭐 이때쯤 들어갔으면 아이고 한 10% 이상은 받겠네. 수익을 받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다음에 아까 MDS 테크도 있었는데 MDS 테크는 아까 너무 올라서 매수를 안 한 케이스였잖아요. MDS 테크가
액면병합이 있었네. 아, 그래서 이게 보면 액병이라고 액면병합으로 돼 있네요.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4월 거래가 종료됐다가 5월이 다시 거래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올랐던 모양이네. 액면병합이 돼 있죠. 액병 돼 있네요. 그래서 쭉 올랐다가 빠지긴 빠졌는데 아무튼 대장주 선별이 잘 되는 걸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장주가 지금 설정되어 있고 대장주가 20만 원 미만은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 상되면 매수가 안 되게끔 돼 있고 대장주를 포기하고 후발주를 한 두 종목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는 테스트를 계속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수익이 좋지는 않습니다. 거의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뭐 제가 시도하고 있는 뭐 주도 테마 분석을 활용한 매수 이런 것 중에서는 승률이 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로직이나 이런 거 좀 가다듬고 또 뭐 키움증권처럼 또 생각이 또 뭐 새로운 방식이나 투자 방법이 생각나면 계속 또 개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매매 리포트 갖고 다시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